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진행을 맡은 임동서입니다. 오늘 10월 23일 수요일입니다. 자, 수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장이 좀 조정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시황은 어느 정도 높이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지수를 중심으로 풀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입니다. 14포인트가 현재 빠져 있습니다. 점심 때 훅 내려가더니 그 이후로 좀 미끄러져 내리는 것이 괜히 좀 기분이 좀 좋진 않습니다. 2041.99 선이긴 합니다만 장 후반 들어서 다시금 위쪽으로 치켜 올라가는 데 성공을 할지 아니면 이런 분위기가 좀 계속 흘러내려가면 내일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장의 흐름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투자 주체별로 보겠습니다. 일단은 외국인의 매수 물량이 좀 줄어든 것이 눈에 띄지요. 1279억 원, 어제만 해도 한 이 시간대에 1600억대의 순매수를 보여줬던 것 같은데요. 반면 기관의 매도 물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2600억대나 팔고 있고요. 개인이 1,400억 가까이 사들이고 있는데 이제 경험칙으로 보면은 개인이 상대적으로 강한 순매수를 보일 때가 상투일 때가 좀 적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개인을 절대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만 경험칙적으로 보면은 저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장의 흐름이 좀 그닥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자, 4.35포인트가 빠진 코스닥이죠. 네, 코스닥에서는 그동안 계속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동시 순매수를 보여주던 외국인이 200억대의 적지 않은 순매도로 돌아섰고요. 개인만이 443억 원,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 물량을 받아주는 형국입니다. 그다지 긍정적이진 않아 보입니다. 네, 원달러 환율 3.6원이나 빠졌죠. 지금 1060원대가 무너진 것이 우리 증시에도 상당 부분 부담을 주고 있을 텐데 시중에서 이제 마지노선은 1050원대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보면은 상당 부분 좀 어떤 의미 있는 선으로 접근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장이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장의 흐름 자체가 점심시간 이후부터 좀 훅 하고 빠지는 그런 형국이라 가지고 괜히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이게 지켜보고 있다 보면 이거 나만 모르는 뭔 일이 있는 거 아니야라고 이런 생각을 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시장 상황에 대해서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한 때일 텐데요. 자, 마신 정재훈 멘토께서 여러분께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정재훈 멘토님, 지금 현재 우리 시장이 양시장 모두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별로 이렇게 좋아 보이진 않고요. 시황 체크 포인트 정리해 주십시오. 예, 일단 외국인 쪽에서의 매수 기조는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프로그램도 현재 1,900억 이상 좀 매수가 들어와주고 있고요. 거래소 같은 경우는 외국인 쪽에서의 1,300억 가까이 좀 매수를 해주고 있지만 여전히 기관 쪽에서 2,700억 정도 매도를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상대적으로 코스닥 시장이 좀 더 약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외국인 기관 쪽 양매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외국인 쪽에서 약 10일 일단 10일 거래일째 매수가 이어졌었는데요. 금일은 매도로 좀 전환되는 모습들입니다. 일단 중국 시장이 좀 1%가 넘게 밀려 내려오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 초부터 급등을 해왔기 때문에 단기 차익성 매물이 좀 출회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뿐만 아니라 11월 달에 삼중전회가 좀 열립니다. 그 부분들 어느 정도 정책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냐라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중국 시장이 좀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 시장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중국 시장이 좀 밀려 내려오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우리나라 시장도 어느 정도는 밀려 내려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대형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마디의 목표치가 대부분 다 찬 그런 모습들입니다. 어느 정도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타나는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부분들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어느 정도 폭까지 조정을 받을 것이냐 이 부분들을 한번 논할 시기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모든 섹터가 다 빠지지는 않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업종별로 큰 폭으로 좀 상승했던 종목군들 같은 경우라면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그 속에서도 업종별로 순환매가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보게 된다면 증권 섹터가 여전히 금일 같은 경우도 견조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급락을 했었던 삼성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반등 시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종목별이나 섹터별로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순환매는 좀 더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 수급적인 면에서의 특징주라면 어떤 것들을 꼽아오셨습니까? 예, 지금 시장이 좀 밀려 내려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가장 첫 번째로 좀 말씀드릴 부분들은 SK텔레콤입니다. 상당히 좀 견조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단기 박스 권역의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수급적인 흐름들을 좀 잠깐 보시게 된다면 10월 11일경에 외국인 쪽에서의 대량 매수세가 눈에 들어옵니다. 약 한 48만 주 가까이 좀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었고요. 그 가격대가 약 22만 8천 원 정도입니다. 지금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23만 원대에 형성이 되고 있고 단기적으로 좀 박스권역의 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시장이 어느 정도 좀 조정을 보이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게 된다면 지수 방어형 섹터인 이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강한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도 외국인 쪽에서의 꾸준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저점 매수를 한번 해봐도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23만 2천 원 정도대라면 손절폭은 좀 짧은 대신에 아무튼 일정 부분의 기대 수익은 좀 올릴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종목은 이제 코스닥 종목입니다. KG 이니시스라는 기업입니다. 상당히 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 과거에 일주일 전에 이 거래를 연속적으로 급등을 한 이후 이 거래를 숨고르기 그리고 금일 같은 경우 다시 거래량을 좀 동반을 해주면서 상승을 해주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상승 N자형의 모습들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만 원 선을 넘어서는 그런 시도가 한 번쯤은 나타나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밀려 내려오는 모습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폭을 좀 보게 된다면 19,300원이죠. 최근에 형성돼 있던 3거래일 전에 형성돼 있었던 이 19,300원짜리대를 돌파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된다면 2만원대는 무난히 좀 달성을 하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흐름들을 좀 보더라도 10월 18일경에 개인 쪽과 외국인 쪽에서의 어느 정도 이 지분 이동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19,000원대에서 약 110만 주가량 외국인 쪽이 매수를 좀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고요. 그 전날 같은 경우도 약 60만 주 가까이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어느 정도 블럭이 좀 형성이 되고 난 이후에는 단기적으로 상승의 흐름들이 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일단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봐도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입니다. 인터파크입니다. 인터파크가 금일 같은 경우 상당히 좀 강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일 신고가의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당분간 이 시기 이 상승 시도는 좀 무난하게 꾸준하게 좀 이어갈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날 같은 경우 타 프로그램에서 일단 제안을 해드렸던 종목군들인데요. 일단 10,000원을 좀 넘어서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인 흐름들로만 놓고 보게 된다면 한 차례 상승을 했었고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단기적인 마디의 목표치를 달성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데요. 약 9,700원 정도를 지지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종가상으로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좀 나올 수 있다. 결국 조정 시에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한 번쯤은 매수 포지션을 좀 잡아봐도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 종목은 삼천리 자전거입니다. 상당히 바닥권역을 헤매고 있다가 최근 들어서 일단 상승 시도가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추세를 상당히 좀 양호하게 좀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241선을 좀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여기서 이제 계단식의 상승을 좀 진행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21선을 좀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승을 해준다면 17,000원 정도 때까지는 충분히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수급적인 흐름들을 좀 보시더라도 외국인 쪽 마찬가지로 10월 중순경에 외국인 쪽이 좀 집중적으로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기관 쪽에서 매도가 나와주고 있지만 그 물량을 기관 쪽에서 좀 받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겠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결국에는 이 종목도 17,000원대까지 돌파 시도는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매매를 하게 된다면 21선 기준으로 해서 일단 리스크 관리 자리를 좀 잡고 17,000원이 넘어가는 그런 흐름들, 트레이딩 관점은 좋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장 특징주에 대한 이야기 들었고요. 자, 오늘 장의 흐름이 2050선 호기롭게 잘 돌파하는 듯 하더니 지금 2040선마저 살짝 내준 채 2039.80으로 지금 2030선대로 밀려나 있거든요. 자, 이런 흐름에 대한 어떤 분석을 내리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과거의 흐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시장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과거의 흐름들을 한번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2년경에 2050포인트를 좀 도달을 해준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상승 N자형의 모습들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정을 좀 깊숙하게 좀 받았던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요. 이 속에서 보게 된다면은 외국인 쪽에서의 매수가 거의 10조 원가량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어느 정도 이슈가 터지면서 급락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고요. 여기에서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어느 정도 박스권역으로 좀 자리를 잡은 모습들입니다. 근데 지금 대부분 이 TV나 방송 매체나 언론 쪽을 보게 된다면은 과거와는 좀 틀리다라고 좀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고, 추가적인 상승, 즉 매물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좀 완화됐다라는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들을 좀 살펴보게 된다면 올 작년 말부터 해서 올해까지 일단 매물이 출회됐던 부분들을 크게 보게 된다면 뱅가드 펀드가 있었습니다. 그 뱅가드 펀드에 대한 물량 소화가 마무리가 되고 난 이후에 저점을 기록하고 나서 외국인 쪽에서 집중적으로 매수를 해주는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요. 금일까지 거의 15조, 14조 5천억 이상을 좀 매수를 해주는 모습들이 나타났었습니다. 그 속에서 연기금 쪽도 일정 부분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고요. 어느 정도 큰 폭으로 좀 올라줬고, 그리고 지금 현재 세 마디째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과정들인데, 큰 폭으로 상승을 했던 만큼 어느 정도 숨고르기는 좀 필요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좀 조정은 양호하게 인식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추가적인 상승 시도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래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투자자들은 지금 시장 상황, 이게 좀 더 깊은 폭의 조정으로 가는 장인지, 아니면 일순 좀 다지고 다시금 더 높은 곳으로 향하기 위한 그 수순인지, 그 점에 대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헷갈려하고 계시거든요.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일단 추가적인 상승에 좀 베팅을 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외국인 쪽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 두세 달 사이에 15, 14조가 넘는 금액을 매수를 했습니다. 만약에 단기적인 포지션을 좀 잡았다라면 차익을 해야 되는데요. 그 차익을 할 주체가 지금 현재는 없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고객 예탁금 같은 경우는 화면을 보시게 된다면 꾸준하게 현재 줄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증가가 되는 모습들이 나타나야지만 시장에 돈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지금 지속적으로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결국 외국인들이 만약 지수가 밀려버리게 된다면 외국인 쪽에서 일정 부분 방어를 할 것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심에는 뭐 연기금이 될 수도 있고 투신 쪽에서 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주체는, 받아줄 주체는 개인이다라고 좀 보셔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 개인들은 좀 많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당분간은 좀 더 올라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개인 투자자분들이 생각하는 그 조정의 폭까지는 올라오진 않는다. 결국 중국 시장과 연계를 해서 보되, 일단은 중국 관련주 쪽으로 일단 분할 매수 포인트를 잡는 게 좋다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너무 걱정할 필요성은 없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자, 그렇다면 이제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지 못했던 코스닥은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예, 코스닥도 올라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첫 번째 올라가는 섹터는 대형주 섹터입니다. 대형주가 포진되어 있는 건 거래소 시장이죠. 거래소 시장에서 어느 정도 상승을 하고 난 이후에 차익을 하고 났다면 다시 이제 그 일정 부분들을 코스닥 쪽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일단은 어느 정도 이 경기가 회복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상승을 했었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흐름들은 나타날 것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차트를 좀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코스닥 시장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어느 정도 과거에 6월 달부터 478.68포인트를 기록을 한 이후에 상승을 해주는 모습들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현재 피보나치 조정대로 빠져봤을 때 50%의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결국 이 이중 바닥을 형성한 이후에 꾸준하게 좀 상승 시도는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바닥 다지기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시장이 죽는다 하더라도 540포인트 선은 한 번쯤은 터치를 하고 갈 것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실적이 좀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게 판단하셨다라면 반등을 좀 더 기다려보는 전략이 유리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조금 더 인내심을 갖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마신 정재훈 멘토께서는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다시금 상승 쪽으로 방향을 틀 것이다라는 그런 강한 확신을 갖고 계시다는 점 여러분께 전해드렸고요. 자, 이제 환율이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원화가 계속해서 좀 강세 국면으로 흘러가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수출 중심의 기업들에겐 상당한 부담이 될 수도 있을 텐데요. 자, 이와 관련해서는요. 예, 1070원이 붕괴된 이후에 지금 이제 말씀을 드렸을 때 1050원 부근까지는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같은 흐름들을 차트를 좀 보시게 된다면, 거의 밀려 내려왔습니다. 밀려 내려온 모습들이고, 2013년 1월 달에 형성돼 있던 저점을 현재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어느 정도 좀 반등을 노려보는 전략이 유리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제 반등이 나와줬을 때 외국인들에 대한 포지션도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 현물을 좀 매도하는지 여부를 좀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1050원이 지지가 되는지 여부를 좀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업 섹터들의 경우들을 보게 된다면 지금 이제 해외에 진출을 해 있고 현지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 그 부분들이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다소 이렇게 크게 영향력을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정 부분에 대한 리스크는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섹터를 좀 바꾸시면 괜찮겠다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신 쪽이나 아니면 내수 관련 섹터들, 최근에 의류 쪽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괜찮은 모습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군들로 대체를 하게 된다면 그래도 시장에 따라서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다시 도전을 해보셔야죠. 369% 가운데 종목을 특정을 해서 목표 수익률에 대해서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몇 퍼센트입니까? 또 밋밋하게 6%? 예, 오늘은 9%를 좀 9%. 말씀을 드려보도록 오랜만에. 하겠습니다. 예. 세중이라는 기업을 좀 준비했습니다. 다소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업이고, 그리고 큰 폭의 좀 상승을 한 이후에 어느 정도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좀 마무리를 하고 있고 재차 상승 시도가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여전히 좀 박스권역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다만 이제 어느 정도 이 3D 관련돼 있어 3D 프린팅 관련돼 있는 테마성의 흐름들로 이어지다가 지금 현재 6개월 정도 가격 조정을 좀 받았었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다지기 구간이 나왔었고 재차 반등 시도가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지수 관련주들이 약한 모습을 보인다면 일단 중소형 개별주 쪽 탄력이 좋은 종목군들로 한번 대체를 해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격적인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5,92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제가 제시해 드릴 가격은 6,050원부터 5,750원입니다. 즉 지금 현재 매수 밴드권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부터는 분할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보셔도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9% 수익을 좀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가는 5,300원인 이탈된다면 리스크 관리를 하자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9% 최고 목표 수익률에 도전을 한 세중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요. 자, AS 해보죠. 21일 날 추천을 받았었는데 매일유업이 아직까지는 매수가 미도달입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일단 매일유업도 금요일 갭상승 출발한 이후에 음봉의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아직까지 좀 체결이 되지는 않았는데요. 추격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기다려보는 전략이 유리하겠다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44,000원 정도를 좀 매수 밴드로 좀 잡아드렸는데요. 이 밴드 내에서는 한 번쯤은 충분히 다음 주 중으로 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밴드를 다시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메일유업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좀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좀 더 기다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마신 정재훈 멘토와 함께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물시장의 흐름이 좀 약세로 전환되다 보니까 선물시장은 과연 어떤지 궁금합니다. 선물왕 주쌤 김도영 멘토로부터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현물시장은 좀 힘이 빠진 느낌인데요. 선물시장은 어떻습니까? 좀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역시 마찬가지로 힘이 좀 빠지고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아침 오전장에 이보다 더 깨끗한 시황이 있었을까라고 냉정하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이 얘기 드렸습니다. 오늘은 어제와 간만과 다르게 매도로만 일관하겠다라고 말씀드렸고, 현재 측면에서 외국인과 투신 쪽의 수급치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쪽으로 쏠리게 되면 그쪽 무조건 따라가라라고 말씀 좀 드렸는데요. 자, 잘 보겠습니다. 현재 시장은요, 외국인과 투신발의 주도가 되면서 눌림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제가 조금 의아해하는 것은 종합지수 18포인트 정도 빠지고 있거든요. 근데 종목에 지금 때리고 있는 매도 속도를 보면 시장이 17포인트, 18포인트 빠지는 게 아니라 한 80포인트 빠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심리 자체가 되게 위축되어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 정확한 맥점에서 신호등이 보여주면서 매도를 치면서 수익을 지금 엄청 챙기셨을 것 같은데요. 자, 지금도 난 매도 더 끌고 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있다면, 지금 먼저 미리 말씀드렸는데 오전에 선물왕에서 잡은 대로 매도 잡으셨으면 이익 실현 하시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나머지는 다른 투자자분들의 몫이다라고 잡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 드리겠고요. 현재 외국인과 투신발 쪽에 대한 매도 눌림 자체가 상당히 공격적으로 좀 집행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 드리겠고요. 그에 반한 개인과 기관계 쪽에 특히 금융투자 창구 쪽, 자, 금융투자 창구 쪽은 뭘까요? 자, 또 이걸 신규 매수라고 하면 안 되겠죠. 기존 매도 포지션에 대한 청산성이 좀 걸려들고 있는 겁니다. 일부가. 그 관점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옵션 시장 쪽에서 싸움이 붙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붙었는데, 콜옵션 쪽에서 지금 싸움이 좀 붙었거든요. 개인들, 70억 오래간만에 양쪽 포지션에 가끔 보이다가 오늘 100억 드디어 넘어갔는데요. 오늘 만약 챙기지 못하셨다면 이 얘기는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평균적으로 이 포지션의 싸움들을 좀 붙일 때 한쪽의 개인들의 포지션이 100억 이상이 넘어갈 때 잘 보셔야 됩니다. 시장은 항상 어떤 데이터를 뽑았는지 체크를 좀 하시면 좋겠고요. 아마 서울경에서 처음 오픈시켜드리는 것 같은데, 그동안 교육의 노하우를 놓고 보면 100억 자체가 쏠리게 되면 그 포지션과 반대로 가는 경향을 늘 확률적으로 7대3 이상 70% 갖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콜옵션 쪽이 증감이 됨으로 인해서 시장은 오히려 반대쪽으로, 밑에 쪽으로 평균적인 60억대 규모에서 100억대가 넘어가면서 지금 이렇게 100억대로 가면서 이때 시장은 기하급수적으로 밑으로 조정을 받았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는 아주 무서운, 여러분들이 예측을 하셨다라면, 금일 만약 손실이 나셨다라면 파생 매매에서 이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예측 매매에 대한 손실이 확정된 거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그 습관은 바꾸시면 수익으로 전환이 된다 보면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풋옵션 쪽에 보면 변화 추이가 조금 다양하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과 기관계 쪽에 매수가 일부 들어오고 있지만 외국인들의 35억대 매도가 치고 있는데요. 자, 이 35억의 매도는 제가 냉정하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는 시장에 대한 추가적인 상승 부분의 위험 해지 쪽으로 일부가 좀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지, 시장을 교란시키기 위한 작업은 아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은 아마도 금요일날 오전쯤에 이 35억 매도가 왜 매도가 나왔는지가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좀 세게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시장이 이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다시 돌릴 것이다 라고 생각을 많이들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매수에 지금 개인 포지션들이 좀 급속히 지금 또다시 한번 속도를 내면서 살짝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이건 고집입니다. 냉정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건 고집이다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조심하자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결론 먼저 말씀드린 오후장까지 저는 매도입니다. 그 말씀 드리겠고요. 자, 프로그램 쪽에서 차익과 비차익 쪽에서 베이시스를 통해서 2점대를 가지고 올려놨습니다. 매수로 들어왔는데 영향력 있나요? 현물에? 없습니다. 지금 이거를 지금 어설프게 해석을 하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겠죠. 프로그램이 왜 2점대에 있는지, 그리고 1.5대에 왜 있는지도 분명히 중요한 시점이거든요. 그리고 특히 그것보다도 여러분들과 저는 수익을 한 땀 한 땀 챙겨야 되기 때문에 그 관점을 놓고 보면 영향력이 시장에 주어지는지 안 주어지는지만 보면 됩니다. 프로그램에 의해 움직이고
아니면 움직이지 않는지만 체크하면 되는데 오늘 장은 아침 출발과 함께 프로그램 아무 의미 없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금일장 대응 전략적으로 다시 한번 넘어가는데요. 수급적인 측면에서 무조건 이것만 보겠습니다. 외국인과 투신이 매도 포지션이 계속 증감이 된다 하면 매도다라고 결론을 내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신호등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침에 오늘장 출발했던 모습입니다. 바로 오늘장이 여기서부터 요이 땅 걸렸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봤을 때 이건 갭 보정 차트입니다. 갭 보정 차트인데 갭 보정 차트와 미 보정 차트의 차이점을 아직 명확하게 모르시고 그에 대한 답변을 못하고 있는 사람과 함께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시다라면 올스톱 하셔야 된다라고 분명히 냉정히 말씀드리겠고요. 이건 갭 보정을 써야 되는 위치가 있고 쓰지 말아야 되는 위치가 있습니다. 그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빨간 신호등을 뚫어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갈 듯하다가 못 갔다라는 거겠죠. 거기에서 확정 신호가 잡히면서 우두두 쏟아져 내렸고요. 자, 그 관점에서 지금 저희가 이렇게 뭐라 그랬죠? 녹색등 안으로 캔들이 들어오면 녹색등에 대한 이탈이 없다라면 손절없이 매수를 잡는다고 했죠. 자, 시장의 추세가 매도로 잡혀 있는데 깔끔하게 보이는 대로 신호등대로 하면 돈이 계좌 쪽이 계속 불어나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런데 여기서 매수 들어갔을까요?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거죠. 오로지 계속 매도입니다, 저희는. 자, 고집도 아니고요. 장중 매매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추세는 매매를 좀 다르게 해야 됩니다. 그냥 무턱대고 이 자리가 고점이니까 매도 사인 나가고 매도 끌고 가고 매수 잡고 아니라는 거죠. 추세는 정확하게 두 번의 필터링을 거쳐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께서 추세를 진행을 하신다 하더라도 손실 날 수 있는 확률이 선물 지수 포인트상 2P에서 3포인트 정도입니다. 그 정도는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위치거든요. 그런데 그게 막연하게 그냥 여기 고점이니까 기술적 분석상 자, 그거 다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강하게 드릴게요. 신호등은 여러분들이 신기하시는데 신호등은 여러분들과 제가 잊었던 가장 주식 투자의 기본인 것을 입혀서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 기본에 충실하다 보니까 나온다라는 거겠죠. 그 관점을 놓고 보면 현재 기준점에서 돌아나가도 제한적 돌아나가는 낙폭 축소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기준점에 매도가 외국인과 투신의 매도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 이 자리에서 추격 매도 때리시라고 하면 부담스러우시죠. 그렇다면 관망하고 넘기시고 내일 다시 신호등과 함께 매매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합니다. 현재는 서울경제TV 샘플러스 쪽에서 이제 신호등과 함께 매매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제한적으로 제가 막을 겁니다.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좌석에 여러분들 같이 편승해서 해보시면 가장 좋을 것 같겠고요. 자, 그 다음 이 부분 때문에 현물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담스러우시는 부분 분명히 있거든요. 지금 저는 종합지수가 앞에서 말씀드린 18포인트 빠지고 있는데 한 180포인트 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순간적으로 때리기 시작하는데 당황할 정도였거든요. 와, 이게 들었다 놨다 너무 심리가 안 좋구나라는 생각을 확정해졌는데 거기에서 생각했던 건 뭐냐면 바로 여기서 매수 스위칭에 매수를 잡으려고 하다가 여기서 아닙니다. 매도를 일관하겠습니다. 라고 사인을 다시 드렸던 이유가 이건 결국 심리가 붕괴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시장의 심리를 다스리지 못하면 어떠한 종목도 우리가 수익을 대박 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심리 게임이 크다라는 겁니다. 머니보다 무서운 게 심리입니다. 그 관점에서 지금 기준점에서 돌아나가더라도 낙폭을 일부밖에 반납 못하기 때문에 매수 금지하자라는 사인을 좀 드리겠고요. 그에 따른 오후장 황금 라인은요. 오전보다 훨씬 더 밑에 내려와 있습니다. 자, 바로 오전에 오늘장의 황금 라인은 273.55입니다. 그죠? 55에서 정확히 이탈 나오면서 계속해서 여러 매도로 일관이 됐고 수익을 이만큼을 다 챙기셨습니다. 챙기셨으면 저한테도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답변을 주자 더 열심히 생방송을 진행을 하겠죠? 아니면 숨어버리겠죠. 자, 그 관점을 놓고 보면 오늘 오후장의 황금 라인은 270.70입니다. 자, 올라타면 그나마 매수를 조금이라도 잡을 수는 있지만 또다시 저항이라면 매도로 보시고 일관하면서 무섭다라고 싶으시다라면 오늘은 더 이상 매매를 종료하시고 관망으로 마무리 지시는 게 좋겠다. 자, 여기서 마지막 결론. 오버나잇 하지 말자. 여러분들의 신호등이 없다라면 그리고 여러분들 곁에 주쌤이 없다라면
오버나잇은 하지 말고 내일 장중 대응이어도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선물왕 주쌤 김도영 멘토로부터 선물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해서 들어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알바트로스 투자자문의 신승용 대표님을 연결해서 현 시장에 대한 진단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현 시장 어떤 부분에 관심을 둬야 될는지 일러주시죠. 일단 오늘 시장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그 시장 내 양면성을 가져왔던 부분, 가장 중요한 변수겠죠. 환율 부분이 지금 현재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냐 아니면 오히려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냐라는 부분, 이게 하나의 가장 큰 이슈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 이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외국인의 순매수에 대한 부분보다는 오히려 기관의 순매도 쪽에 더 지금 시장이 더 지금 주목하고 있다라는 것, 이 기관 순매도, 외국인의 순매수 부분 다소간 좀 둔화되는 그런 경향세 좀 나타나고는 있는데, 기관의 순매도 부분 지금 연속해서 연일해서 뭐 한 3천억 넘게 계속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특히나 기관의 수급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매우 중요한 주목을 해야 될 그런 그 시점이 아닐까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큰 그림 속에서는 오히려 안도 랠리 그리고 기대와 관련된 투자 심리는 지금 지속될 가능성은 아직은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부분, 오늘의 이런 그 오후 시장 들어서 좀 급락 부분을 오히려 거꾸로 다소간은 좀 관망을 해보고 내일 정도 다시 한번 기회를 찾아보는 게 어떨까, 이게 전체 그림에서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원달러 환율 이 부분이 굉장히 또 우리 시장에 상당한 또 부담감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 자, 지금 기관의 순매도가 상당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2천억대가 넘는 무지막지한 매도 물량을 쏟아내던데요. 근데 외국인도 전일 대비해서는 요 근래 대비해서는 동시간으로 비교해 보면 상당 부분 좀 매수 강도가 줄었고, 코스닥에서는 기관과 비슷한 물량을 팔려고 내놓고 있거든요. 자, 향후 시장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좀 염려가 됩니다. 예, 일단 뭐 당분간은 개인들의 그 기관 환매 부분, 환매 압력을 기관들은 어쩔 수 없이 시장의 어떤 그 순매도로 일관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기관의 순매도 부분이 조금 좀 멈추기 위해서는 개인의 환매 압력이 좀 줄어들어야 될 것이고요. 개인의 환매 압력, 결국은 지금 현재 2050포인트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 결국은 주가 지수의 레벨업이 좀 강력하게 나타나 준다면 이런 부분들, 환매 압력 부분 다소간 해결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겠다. 근데 그 해결에 가장 우선된 부분은 아무래도 기업의 실적 부분이 뒷받침돼야 될 텐데요. 기업의 실적 부분, 우리 시장 내에서 좀 명확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는 것,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지금 현재 그 기관의 어떤 그 매도 압력을 지속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요, 지금 현재 시장 전반적인 투자 심리는 긍정적입니다. 나쁘게 지금 변하고 있는 부분 절대 아니니까요. 이런 부분, 이럴 때일수록 좀 관망 양세로 좀 지속을 좀 해주시고요. 오히려 종목별로 기관들이 지금 현재 수급상에 많이 담고 있는 종목은 어떤 종목들인가,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하시고 기관들이 이제 그 순매도에서 좀 자유로운 종목들, 이 종목을 좀 고르는 것이 지금 현재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시장에 대한 안도랠리에 대해서 이제 투자 심리가 상당 부분 좀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자, 그래도 좀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시장에서 딱 맞는 그런 전략에 대해서 상당히 목말라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갈증을 풀어주시죠. 예, 일단 지금 현재 뭐 우리 시청자분 다들 생각을 하고 계실 텐데요. 악재다운 악재는 이제는 조금 좀 없지 않을까. 그 악재가 없다는 것 자체가 시장의 안도랠리를 좀 지속시킬 수 있는, 그리고 시장을 긍정적인 기반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어떤 그 힘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전체적인 글로벌 경기 개선의 기대감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요. 미국 셧다운에 대한 오히려 그 현재 뭐 그 GDP가 축소된다든지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 여전히
여전히 지금 미국 2주간의 그 셧다운으로 계속해서 그 이유를 지금 돌리고 있다라는 것.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QE 축소, 양적 완화 축소는 연계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쪽에 무게가 실리면서 오히려 이런 부분들 역시도 기업 실적 이번 3분기에 확인하려는 욕구들이 굉장히 컸었죠.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오히려 이연시키는 그런 효과를 갖고 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큰 그림에서 본다면요. 아직 지금 좀 실망하기에는 좀 아직 빠르다라는 것. 오늘은 일단 가만히 좀 관망의 양상으로 관망의 자세로 좀 대하고 일단 내일 이후 그리고 주반 계속해서 이제 그 글로벌 경기 기대감 유로존을 기준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제 기대감 작용될 가능성 커 보입니다. 그런 부분들 기다려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자, 끝으로 포트폴리오 전략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예, 지금 포트폴리오 큰 그림에서의 변화는 지금 없습니다. 일단 조선주, 화학주 계속해서 좀 가져가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조선주 같은 경우 오늘 일단 현대중공업의 큰 폭, 좀 낙폭 확대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과연 조선주가 지금 꺾인 것이냐라고 생각하기에는 아직 빠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 좀 내일까지 좀 더 봤다가 내일 오히려 추가적인 매수를 하는 부분들 한번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화학주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 권역별로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미국보다는 유로존에 대한 거는 기대감이 더 크고 그리고 중국에 대한 연착륙 가능성 기대감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기대감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 모멘텀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것,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고요. 오히려 지금 현재 그냥 느긋하게 시장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알바트로스 투자자문의 신승용 대표님과 함께 시장에 대한 진단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자, 이어서 단기 투자자들을 위해서 투자 전략을 세워드리는 종목 돌직구 코너입니다. 텐스탁의 이정현 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약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점들을 주로 체크해서 봐야 될까요? 네, 역시나 양적 완화 축소 연기 가능성에 관련해서 글로벌 증시 자체는 오름세로 끝났는데요. 오늘 우리 증시는 그래도 기관 매도세도 커지고 또 환율과 관련해서 지금 외국인 매수세가 좀 약해짐과 동시에 지금 약간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점이었습니다. 그동안 셧다운 기간도 있었고요. 그로 인해서 지표 발표도 되지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제 상황을 제대로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적 완화 시기 자체를 정할 그 상황은 아니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양적 완화 축소 시기가 뒤로 밀려날 것임은 조금 당연하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셧다운 사태 마무리 후에 시장 자체는 이제 미국 고용 지표를 주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또 이번에 발표된 미국 비농업 신규 취업자 수의 증가폭 예상치를 포함해서 전월 대비 모두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실업률 자체도 8월 실업률에 비해서 0.1%포인트 하락은 했지만 이 점 역시 구직자 감소에 따른 하락이라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고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10월 양적 완화 축소 가능성 많이 낮아졌다는 것, 그리고 최근 이제 국내 시장 단기 상승에 따른 조정 생각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호재가 하나 터졌다는 점, 이 점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다음으로 넘어가서 또 애플 관련돼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애플에서도 연말 수요 분위기 흐름 타기 위해서 신제품 내놓은 상태입니다. 태블릿 PC를 지금 신제품으로 내놓은 상태인데 무게나 두께나 해상도 포함해서 프로세스 모두면 완성도 높다고 지금 평이 나왔습니다.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지금 글로벌 소비 심리에 편승을 해서 그래도 판매량 증가에 조심스럽게 예견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관련 부품 관련주들 LG 디스플레이 포함해서 실리콘웍스, ED에 대한 관심 가지셔도 지금 좋은 타이밍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지금 포트에 관련된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또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지금 현재도 삼성 SDI 또 지금 외국계 증권사 쪽에서 지금 많이 매도가 나오고 있죠. 지금 상승 타임 이전에도 상승 타임 오기 전에 외국계 증권사 보고서로 인해서 잠시 주춤했던 점이 있었는데요. 이 점 꼭 짚어드리고 싶네요. 최근 이제 PC DRAM 현물 가격이 지금 2.2달러로 고점 대비 소폭 하락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었는데, 이에 더불어서 지금 모건 스탠리에서 또 매도 의견이 나오면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전고점 대비
전고점 이제 35,000원 부근에서 지금 낙폭이 커지면서 현재 33,000원 아래 부근에서 지금 거래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신중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 포함해서 기타 관련주들 디램 가격 추가 하락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비중 축소, 만약에 추가 하락이 나올 경우에는 비중 축소로서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장. 근데 오늘장 흐름이 후반으로 갈수록 조금 낙폭이 깊어지는 양상이었기 때문에 내일장에 대한 염려도 있습니다, 분명히. 오늘장 마감 전략은 어떤 것일까요? 네, 일단 지금 현재 주가는 2038할 코스피 지수로 2038포인트 부근인데 아무래도 2050선 자체가 예전에는 큰 저항선으로 작용을 했지만 지금 현재 지금 글로벌적으로도 경제적 리스크도 많이 낮아진 상태고 게다가 또 외국인 매수세가 그래도 그동안은 투신권의 매도세를 월등히 앞서고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한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문제가 되듯이 지금 환율이 문제인데요. 환율이 조금 걸리는 문제가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점이 있었는데 원달러 환율 자체가 현재 1,060원을 지금 밑돌고 있는데요. 이 1,060원을 기준으로 해서 밑돌게 되면 아무래도 외국인 순매수가 좀 주춤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는 1,057원, 8원 이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원달러 환율이 1,050원까지 내려가지 않고 다시 한번 1,060원대 위로 올라와 줄 수 있다면 다시 한번 외국인 순매수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만약에 업종을 선택하셔야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린 종목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선주를 포함해서 화학주들, 주봉 월봉으로 보나, 대외적으로 상황으로 보나, 추가 상승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IT 역시 연말 소비 시즌 관련해서 편입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 우선주 자체도 지금 보통주와 함께 괴리율이 굉장히 큰 상태입니다. 충분히 지금 매수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미국 소비 심리 확산 대비해서 지금 옷과 관련된 미국으로 수출하는 국내 의류 관련 국내 OEM 업체들 영업무역을 포함해서 한세실업, 신성통상 등 한번 지켜보셔도 좋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네, 조선과 화학 그리고 괴리율이 상당히 벌어진 우선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관심 종목은 여기에 그래도 포함이 안 돼 있는 것 같은데요. 락앤락을 또 준비를 해오셨거든요. 어떤 부분이 장점입니까? 네, 일단 오늘 제가 락앤락을 선택한 이유는 바로 수급 상황 때문에 그런데요. 일단 먼저 지금 의미 있는 수급 상황을 보여준 것이 바로 7월 중순부터입니다. 이 7월 중순부터 굉장히 지금 의미 있는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일단 먼저 전날 기준으로 해서 지금 현재 1,037억 원어치 사들였습니다. 기관들. 지금 보시면 알 수 있겠는데 굉장히 많은 양을 사들이고 있는 모습. 게다가 그럼 과연 이 기관들 자체가 이 락앤락을 사들인 이유를 잡아보자면 바로 이제 중국 시장 성장과 함께 유아용품 관련해서 지금 시장이 굉장히 상승 초입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지금 유아용품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한국 업체들 점유율 자체는 굉장히 낮지만 그래도 락앤락의 헬로베베 브랜드 가능성은 훨씬 높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게다가 또 지난 3월 이후에요. 유아용품 내 이제 소모품까지 라인업 확대 계획이 진행 중에 있고 매장 확보 역시 지금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로써 지금 앞으로도 락앤락 실적이 내년 기준으로 4% 이상 상승을 깨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락앤락 매수 들어가면 충분히 수익 거두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차트 흐름을 봤을 때 이제 목표가를 정해드리면요. 일단 지금 현재 26,400원 부근, 그래서 전 고점 부근 29,000원 부근을 목표가로 지정을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24,000원으로 잡아드리는데 이 의미 있는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왔을 이 7월부터 지금까지의 상승분에 대해서 지금 평균 단가 부근이 그래도 24,000원에서 25,000원 사이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을 깨고 내려가지 않는 한 그래도 충분히 수익 거두실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일단 손절가는 24,000원으로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목표가 29,000, 손절가 24,000, 락앤락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포트폴리오 점검 이어가겠습니다. 네, 현금 비중이 40%입니다. 시장 상황이 좀 불안불안한 느낌을 주는 이만큼 상당히 안정적인 현금 비중을 가져가고 있고요.
네, 이 종목들에 대한 수익률을 보자면요. 수익률은 굉장히 좋습니다. 현재 포스코 ICT 17.4% 높지요. 삼성 SDI는 무려 42% 가까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목표가 상향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GS와 SK텔레콤도 11.1%에서 6.4%까지 수익을 내고 한솔테크닉스 빠져 있긴 합니다만 마이너스 9% 정도로 올라 있는 종목들에 비하면 굉장히 낮은 손실입니다. 자, SK하이닉스 9.1% 수익, 셀트리온 마이너스 2% 약세입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잘 나가고 있는 종목까지 볼 필요는 지금 상황에서 없을 것 같고요. 두 종목, 한솔테크닉스와 셀트리온 두 종목만 좀 보죠. 네, 일단 한솔테크닉스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솔테크닉스 자체는 손절가는 일단 무조건 지키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직 종목 자체가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긴 한데 조금 더 홀딩한다면 손절가 지킨 선에서 충분히 홀딩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이외에도 포스코 ICT나 삼성 SDI 지금 수급상으로 조금 안 좋지만 한번 더 지켜봐도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GS도 그동안에 GS 같은 경우는 일단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일단 정제 마진 관련해서 앞으로 더 충분히 상승 가능합니다. 지금 익절가를 한번 터치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지금 충분히 지금 더 홀딩 하시고, 지금 목표가 지금 제가 61,000원을 상향했는데 61,000원까지 더 홀딩 하셔도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포트폴리오를 좀 벤치마킹해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주신 말씀을 잘 참고하셔서 운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단기 투자자분들을 위한 전략을 짜드린 텐스탁의 이정현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2부 오늘 마감이 어떻게 됐는지 마감 시황과 함께 찾아오겠습니다.